안녕하세요. 통합과학 D 수업입니다. 오늘은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이 파트가 중간고사의 마지막 시험 범위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다 배우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프린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수업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수업 진행할 테니까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요.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서 배울 거는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어요. 이 각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 어떤 신소재가 있는지, 요즘 사용하는 신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있어. 그리고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게 두 번째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각계에선 전기자동차의 경량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성균관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연구소에선 알루미늄 금속을 진공 상태에서 증착한 다음 이 속에서 미세한 섬유를 뽑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머리카락보다도 10만 배나 가늘다는 탄소 나노 튜브다. 상용화된 일반 탄소 섬유는 인장 강도가 약 4.7 정도인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탄소 나노 튜브는 이론적으로 약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25배 정도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이 어깨를 한 다발로 엮어야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될 만큼 가는 섬유다. 그럼에도 철강보다 100배가 넘는 강도를 자랑한다. 이 섬유를 합성해 차체를 만든다면 철로 만든 차량보다 강하고 무게는 4분의 1가량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 총 중량이 줄어들면 그 연비가 향상되는 것이고 CO2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금속과 같이 이렇게 무거운 소재를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대치를 하면 무게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그런 특성들을 자꾸 높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자꾸 나와주어야 자동차의 경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 리커라고 하는 용액인데요. 목재 공장이나 제지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고분자랑 합성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는 목재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흑액으로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흑액을 분리 정제시키면 천연 소재인 리그닌 가루가 나오는데 산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의 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실에선 이 가루를 고분자 물질과 합성해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사초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독보 모양의 샘플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사용되는 몰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 자동차 회사와 실전 테스트를 하는 단계까지 진척됐다고 한다. 공급량이 무한대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될 수가 있고 가격이 또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자동차로 사용되었다가 폐기될 때 우리가 뭐 온도를 가하거나 어떤 그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에다가 갖다가 버려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친환경 소재인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인 탄소 나노 튜브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프린트를 보시면은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라고 해서 괄호 1번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있고 그 밑에 괄호 2번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 있는데,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그리고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한번 먼저 배워볼게요.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도체와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빈칸 3개 있죠. 구분 밑에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 세 가지를 써보세요. 나중에 이거 프린트 다 빈칸 채워서 학교에 가져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열심히 쓰시고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많이 내니까 잘 공부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금 하는 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럼 하나씩 보자. 도체는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매우 작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물질을 도체라고 한다.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도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철, 그리고 은, 그리고 구리. 구리는 우리가 전선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리고 흑연 이런 것도 있네. 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전류가 잘 흐르는 게 도체. 그 다음 절연체.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매우 커.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절연체. 혹은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도체. 도체의 반대말. 절연체, 부도체.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절연체라고 한다. 플라스틱, 고무, 유리, 황, 종이, 나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절연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반도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소재를 반도체를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반도체 중요하겠죠? 전기 저항이 도체보다는 크지만 절연체보다는 작은 물질이다. 중간 정도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커질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진다. 온도가 커질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 어떤 게 있어요? 규소, 저마늄, 탄소 같은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전기 저항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전기 저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전기 저항이란 뭐냐? 프린트에 나와 있지. 프린트 보자.
자유전자가 원자들과 충돌하여 운동에 방해를 받는 것. 전자의 이동이잖아요. 사실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이동이잖아요. 그 전자가 이동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과 충돌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해를 받으면은 그거를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서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이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프린트의 금속 도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커져. 자, 여기 금속 도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커진다. 일단 결과부터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작아진다. 방금 얘기했잖아. 극저온에서는 저항이 크지만 상온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저항이 작아진다.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왜 그런지는 사실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궁금한 사람들만 들어봐봐. 저항 온도 계수라는 게 있어. 온도에 따른 저항률, 이게 저항 온도 계수인데, 금속 도체는 저항률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지거든.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률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뭔 얘기냐면은, 금속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원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체의 원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흐르는 전자들과 부딪힐 확률이 커져요. 그러면은 저항이 커지겠지. 그러한 경우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전자들의 흐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전자의 흐름이 더 자유롭게 되지. 그러면 저항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건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금속 도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커지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작아진다. 이 결과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거 빈칸 다 채웠죠? 도체, 절연체, 반도체. 다시 PPT로 돌아와서 반도체에 얘는 규소와 저마늄 이런 게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질을 자기적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 물질을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자기적 성질. 자성이라는 게 있어. 자성이라는 게 자기적 성질을 이야기해.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크게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한다. 프린트를 보면은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의 원자 하나는 각각의 작은 자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자성을 띠는 물질의 원자 하나는 각각의 작은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있고요.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어. 그렇다면 먼저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외부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강하게 자기화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 그러면은 자석에 잘 달라붙거든. 그러면은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한 애들을 강자성체라 그래. 강자성체. 프린트 빈칸 첫 번째야. 여기 외부 자기장에 의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서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된다. 이게 바로 강자성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 강자성체는 철, 코발트, 니켈 같은 게 있는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먼저 가해줘. 일단은 어떤 물질이 있었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여기다 그려볼까?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어떻게 있었냐면은, 자, 이게 동그라미를 9개만 그려볼게. 이렇게 있었어. 어떤 물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자, 선생님 화살표를 그릴 거야. 근데 이 화살표 촉의 방향이 N극이야. 여기 S극이고, 나침반 생각해봐봐. 그럼 봐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의 원자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자성을 띤 물체들이 요렇게 원자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무작위로 정렬이 돼 있었다고. 그런데 이 물질 자체에 자, 똑같이 이 물질 자체에 외부 자기장을 가해. 어떻게? 뭐 이렇게 여기 N극,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S극.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해 봐봐. 그러면은 그 각각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각각 하나하나의 작은 자석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게 되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N극에 S극에 N극이 끌려가잖아. 이렇게 이쪽이 N극 방향이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자, 없애볼게. 이제 비워버렸어. 다시 없어졌으니까. 칸이 좀 없구나. 그럼 비워버렸을 때 각각 하나하나의 작은 자석들의 자성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게 바로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에 의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했어. 지금 여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그치?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의 자기장을 가해 주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했어. 이걸 자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장을 제거해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된다. 이게 바로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강자성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 어떤 게 있어요? 종이나 알루미늄 같은 게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자석에 붙지가 않아. 붙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물질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매우 약하게 자기화가 되기는 하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자기화가 유지되지가 않으므로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상자성체라 그래. 상자성체. 여기에 이렇게 상자성체 쓰면 돼요. 상자성체. 자, 이 경우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 경우 뭐냐면은 똑같이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각각의 원자가 작은 자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막 무작위로 배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막 무작위로 배열이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외부에 자기장을 가하게 된다면, 자, 외부에 자기장을 가해 줄게. 이걸 안 그렸구나.
외부의 자기장을 이렇게 가해 볼게요. n극 x극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정렬한다. 약하게 정렬이 되기는 한단 말이죠. 약하게 정렬이 되기는 해.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방향성이 있기는 한단 말이지. 이렇게 끌려가긴 끌려가. 살짝, 아주 살짝 끌려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와 같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다시 없애줬을 경우에 외부 자기장을 다시 없애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석의 성질이 사라지게 된다. 살짝이나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게 바로 상자성체. 상자성체. 어떤 게 있어요? 종이, 알루미늄,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상자성체. 그 다음 빈칸이 하나 남았네. 그 빈칸은 뭐라 그러냐면은 반자성체라고 써요. 반자성체. 반자성체란 뭐냐?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 내 원자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다. 반대 방향. 그리고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어떤 물질이 있어? 반자성체는 봐봐. 어떤 물질이 있어. 그런데 이 물질에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이번에는 뭐래?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대.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 이 나침반의 이쪽이 화살표 방향이 n극 방향인데 n극이 n극 방향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반자성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시 외부 자기장을 없앴어. 그럼 어떻게 된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대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반자성체는 강한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약하게 밀려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구리, 물, 유리가 있는데 이 물 같은 경우에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 철철철철 물이 나와. 철철철철. 너무 두껍다. 철철철철철 물이 나오고 있어. 근데 옆에 강한 자석을 갖다 대게 된다. 옆에 강한 자석을 이렇게 막대 자석인데 이런 식으로 강한 자석을 딱 갖다 댔어. 그럼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야.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해본 사람 있어요? 이거 유튜브 영상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휘어요. 이거 유튜브 영상 있어요. 상자성 검색해봐. 그럼 나와. 알겠지? 마찬가지로 이 물의 특성 때문에 물은 지금 반자성체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거 있죠. 바나나나 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실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한번 찾아봐요. 재밌어요. 이게 바로 반자성체예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 내 원자들이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한다. 됐죠?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구분해 봤고요. 그 다음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배워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물질의 전기적 및, 여기 자자 하나 지워야 돼. 물질의 전기적 및 자기적 소재를 변화시킨 신소재. 신소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워볼게요. 자, 신소재란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을 뭐라 그런다? 신소재라고 한다. 신소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의 특성 두 가지를 배웠잖아. 우리가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배웠는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신소재가 있어요. 이걸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로 돌아와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어? 액정,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액정과 뭘 알아야 되냐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은 액정과 반도체. 자, 액정이라는 거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할 거고,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게 있지. 자, 이런 건 다 반도체를 이용한 거예요. 반도체를 이용한 건데, 이 반도체를 이용한 신소재가 뭐가 있냐 한번 써볼게. 여기 지워도 되겠지? 반도체를 이용한 신소재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LED라 그래. 다음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가닉 LED야. OLED. 다음 각종 센서. 다음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가 뭐야? 컴퓨터에 있는 CPU지. 그 다음 태양 전지. 엄마야. 자, 요렇게가 전부 다 반도체를 이용한 신소재예요. 액정과 반도체. 그리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쓰고 배워봅시다. 초전도체. 그 다음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알아요? 네오디듐. 자, 요런 거가 바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류까지만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그리고 여러가지 신소재라고 해서 또 다른 신소재들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